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쇼미더 민심 시간이죠. 두 분 모셨어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상임 부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사실 그 명칭은 좀 오래된 거라 오래됐어요?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뭐라고 네, 부를까요?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인입니다. 청와대 네네. 부대변인. 네네네. 네. 그 원무회. 옛날 거여가지고. 그렇군요. 좋은 자리에 가셨군요. 옛날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가 엄청나게 와서 운전을 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깜깜하고.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네. 많이 오고 지금 대부분 이제 중부지방, 뭐 충청지방 이쪽에 비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비 피해도 굉장히 극심할 것 같고요. 네, 뭐 네. 실제 지금 어저께도 사고가 지역에서 뭐 있었고. 사망 사고도 있었다라고 네. 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보도에서는 뭐 장마가 끝이 났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요, 작년에도 맞아요.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장마가 끝났다고 했다가 안심했다가 다시 비구름이 막 갑자기 국지성 호우를 쏟아내가지고 맞습니다.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네. 각별히 좀 비 피해 업들 오늘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전이 최고입니다. 네. 그 운전할 때 조심하시고요. 정말 오늘은 특히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또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정말 윤석열 피의자는 아무거나 다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아무거나 다 던진다라는 표현. 구속적분 심사 청구했습니다. 아마 내일이죠. 내일로 예정돼 있고 오전 10시 15분입니다. 뭐 예상하셨어요, 박영식 에디터님? 예, 저는 뭐 구속적부 심사 이거는 청구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네. 했고요. 네. 과거에 뭐 체포적부심이라든지 네. 절차상 딴지를 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3차 구인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네. 역시나 이제 특검 쪽에서 3차 구인 시도를 하니까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하는 걸 보고 역시 윤석열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구속 그 사유에 대해서 또 변호인 쪽에서는 이제 돌림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 판단인데 변호인들한테 이 비용을 좀 덜 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에도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도 그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이 내란 혐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같은 혐의로 구속을 시킬 수 없다라는 사유를 들고 나왔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 비판이 일었었거든요. 이번에 있었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라든지 이 증권남용 혐의라든지 다른 혐의거든요. 그렇죠. 물론 내란 행위와 연결될 수는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의 변론이 먹히지 않아서 구속이 된 건데 적부심에서조차 똑같은 논리로 싸우겠다라는 건 굉장히 좀 멍청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에 직접 나와서 네.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사유를 설명한다라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지금 구속된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되지가 않았어요.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 네. 변호인 측에서 똑같은 논리로 싸우든 간에 네. 다 이게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지점을 가지고 솔루션을 갖고 나온 거라 아마도 저는 중앙지법에서 적부심에 대해서 이제 기각할 가능성이 99.9%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의 차이점은 네. 전직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그렇죠. 과거에는 그때. 현직 대통령인 그랬죠. 시절에 직위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희한한 논리로 풀어준 거기 때문에 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네. 네. 뭐 사실 아무거나 다 던지는 이 상황을 이제 보면은 피의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재판에 안 나가도 뭐 검찰 조사 안 받아도 내 어떤 미래는 이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도 들고요.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그게 IBM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버린 몸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게 IBM이에요? 예, IBM 이미 버린 몸이다. 그래서 배워갑니다. 네. 굳이 또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유죄가 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일 텐데 그렇죠. 뭐 굳이 가서 그 본인들 지지하는 윤아지한 세력에게 약간 수갑이 보이진 않지만 그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이제 나의 소위 말하는 가오가 떨어지는 일이 맞냐라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하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윤석열 측근 쪽에서는 이 지금의 모든 특검과 행위들이 불법이고 뭐 정당성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네.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윤석열의 그동안 사법 보이콧 행태들을 보면 네. 지금 이미 특검 조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박창원 총경이라고 해서 조사를 거부했고요. 그랬죠. 그리고 1일 날에도 출석 요구 불응. 10일 날에도 구속 수감된 다음에도 불응했고 또 14, 15 두 차례 강제 구인도 거부했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16일 구속 적부심 한다해서 또 거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또 그 이외에도 재판 불출석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네. 구속의 사유를 계속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장에도 명시된 것이 이렇게 거부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본인이 아마 거부할 거다도 목적이 들어있거든요. 구속의 네. 목적에도.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쓸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일단 한번 다 던져보자. 네, 네. 그러니까 기본 속셈이거든요. 네. 대통령 때도 그래서 계엄을 한 것이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임 아이템을 한번 던져보자 이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기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영장을 청구했고 네.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 소견, 그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그 다음에 증거 인멸 이 네네. 세 가지로 발부를 한 건데 그러면 이 구속적부심에서 판결하는 판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려가 없을까요? 그럼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단순히 이 특검 조사가 뭐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유로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냥 윤석열 한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받지도 않고 과하다라는 거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 어찌- 첨언을 네. 좀 하자면 그 직위원 때는 직위원 스스로가 창의적인 판결을 내렸잖아요. 매우 창의적이었죠. 뭐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절차 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절차를 다툰 거지만 네. 이번에는 내용을 다퉈야 되거든요. 내용. 예, 내용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내용상 그 구속 적부심을 담당하는 판사가 내용을 보건대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수사에도 불응하고 비협조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태도가 재판 불응이나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내용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기각 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게 지배적인 법조인들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판사의 영장 발부 결정을 다른 판사가 이걸 뒤집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부심이라는 거는 그 앞에 있었던 법원의 결정이 정당한지를 또 다른 판사가 또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이걸 상당히 판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은 사실 법조인들도 좀 생경할 정도로 체포영장의 적부심을 이거를 다툰단 말이야 라고 의아했던 분들도 있지만 네네. 구속적부심은 간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확률적으로 통계가 재작년까지 나온 통계를 보자면 7%가 그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인용률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한 자릿수라서 낮습니다. 그 대목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그래도 아직까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직위원 케이스를 생각해서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거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으나 인치를 지시했지만 계속 좀 안 됐어요. 몇 차례. 그리고 또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노력하는데 안 된다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도 풍기는 것 같았고 심지어 이제 특검 측에 협조를 해달라고 오히려 구치소 쪽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런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였어요? 그 과정은? 아니 이런 논란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죠. 그래도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미 네. 파면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뭐 내가 강제 구인이 되냐 안 되냐 갖고 네. 이렇게 무슨 특검과 교정 당국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기싸움하고 몸싸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왜 강제 구인을 못하냐 그냥 4명이서 들고 와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랬죠.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네. 국회에 나가서 연설을 했을 때를 기억을 해보세요. 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분이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진보당에 있었던 의원이었는데 그랬죠. 그때 입틀막해서 네. 끌어갔어요. 끌고 경호처에서 나왔어요. 질질질질 끌고 갔습니다. 네. 아니 그분은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이유로 질질 끌고 갔는데 지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는 국가를
거의 망하게 할 뻔 그 존망의 위기를 만든 그 사람 아닙니까? 너무 네. 심각한 범죄자인데 지금 순순히 나와서 수사받고 국민께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특검이 이제 지금까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등을 통해서 물리적인 힘까지는 안 가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는 교정 당국과 협의해서 네. 정말 말도 안 되면 10명이 그냥 머리 잡고 팔 잡고 다리 네. 잡고 해서 질질 끌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도 뭐 그 대목에서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정행정이라는 것은 교정 당국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보통 피의자가 수감돼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이 구인을 명령을 하면 네. 이제 출정을 나가야 되는 거는 뭐 피의자들이 다 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부르면 당연히 호송 차량에 탑승하고 순순히 수사기관으로 출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일상적인 일인데 대부분의 교도관들도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어서 거의 처음이죠. 예, 거의 처음이고 역사상 처음이고 또 네. 내란범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는 것도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래도 그냥 관용을 좀 베풀어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세 번째잖아요. 네. 세 번째라고 한다면은 저는 서울구치소장과 그 휘하 교도관들이 좀 마음을 달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두 사람 다 경제사범이었잖아요. 네, 네. 뇌물죄로 입건이 됐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란범이 아니었어요. 내란범은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모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삼족을 멸할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게 뭐 인권 문제가 거론된다고 하고 과거의 판례가 실제 교도관이 뭐 어떤 물리력을 수감자에게 행사했다라고 해가지고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 내란범의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법이 때론 관대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실제 교도관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처벌받을까봐 또 서울구치소장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네. 그게 우려돼가지고 좀 소극적으로 저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특검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의 검사나 수사관이 가가지고 현장 지휘를 할 정도의 문제냐 정말 앞에서 임세현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은 서울구치소와 그 담당 교도관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일부 보도로는 지금 윤석열 팀이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팀. 윤석열 팀 원래 박근혜 팀, 이명박 팀 그때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 일단 소위 범털들이 수감이 되면 전담 팀을 마련해가지고 교대를 돌리는데 지금도 3교대를 돌린대요. 그럼 적어도 6명에서 9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명에서 9명이 뭐 물론 좀 무게가 좀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을 못 끌어낸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내란범을 지금 대처하는 국가의 엄정함을 본인들이 보여줘야지 공권력의 엄정함 또 그가 느낄 수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이명박 사례 그리고 박근혜 전 사례 뭐 그들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방문 조사도 했었다.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빵하나 훔친 사람하고 살인 저지른 사람하고는 죄질이 아예 다른 그럼요. 거예요. 다르죠. 네, 경제사범들이었고 그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지금은 그 내란 그리고 심지어 전쟁까지 유도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인데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잣대로 그렇게 뭐 나오시던가 말던가 이런 정도로는 도대체 국민 법 감정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특검에서도 이제는 칼을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에게 약간 경고 아닌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미. 네. 그러니까 당신이 검사였을 때 한번 생각해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너가 검사였을 때는 과연 이런 피의자가 있으면 너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요. 너 네가 잘 알자니 시그에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선을 넘은 게요. 이제 피의자 윤석열로 바꿨습니다. 아예 이제 전직에 대한 예우 자체를 없앤 것이죠. 그러니까 호명 자체를. 네, 호명 자체를 피의자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자체가 선을 넘어서 이제 특검도 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예우 따위는 없고 너를 피의자로만 대하겠다라는 저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요. 네. 피의자 윤석열 씨 건강에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재판에 참석할 체력이 안 된다라고 변호인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재판 갔다가 나올 때 우리 이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갈까봐 그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상상까지 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근데 그 대목의 그 추론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나왔다가 혹시나 잡혀갈까봐, 혹시나 네. 이제 강제로 구인당할까봐 이제 그것이 우려가 돼서 안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모든 이 어떤 사법행정이나 이런 거에 이제 보이콧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것이 위법적이고 자신이 이 어떤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이고 지금
좋은 장이 섰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즉 그렇습니까? 모스탄이라는 인물의 입국으로 다시 한번 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의 준동을 꾀할 수 있는 장날이 섰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과거 때 내란 정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어떤 특정 세력을 길 위에 나오게 해서 그 세력의 준동으로 뭐 언론들을 좀 뭐랄까 부안해동 시킨다라든지 정치 세력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그런 방식의 움직임이 이제는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네.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자 파면된 상황, 정치적 파상 선고를 이미 당했다라는 걸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세력을 다시 규합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한들 네.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분 바로 얘기를 해보죠. 모스탄, 이른바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굉장히 거창합니다. 와, 전직 대사야?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등등. 한국말도 잘한대. 한국말도 잘하죠, 사실은. 네. 정체가 뭔가요, 도대체? 정체가 아주 글로벌하게 인터내셔널리하게 부정선거론에 완전히 몰입돼 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어쨌든 뭐 명예직책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네,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봅니다. 그 그룹 중에 하나였군요. 예, 네. 지금도 사실은 최측근으로 분류하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큰 형이 한국의 이 정치에 개입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네. 주로 이 사람을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직 뭐 리버티 대학교의 교수라고 알려져 있고 네. 학사로는 뭐 신학을 전공했고 또 법학을 전공하기도 해서 네.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과거에 맡은 바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사람이 늘어놓는 주장 자체가 다 허무맹랑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든지 네. 미국의 부정선거, 한국의 부정선거, 전 세계 부정선거가 이건 약간 부정선거 자체가 전 세계의 문제라고 네. 굉장히 글로벌하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네. 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네. 이 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극우 세력의 규합의 어떤 구심점이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어제 4시 20분에 윤석열이 10분 네. 일반 접견을 통해서 10분 정도 만나려고 했지만 불발이 된 것이고 그렇죠. 특검이 안 돼. 예, 그리고 공개적인 강연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아마 은평제일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 2030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기는 한데 그것마저도 지금 은평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아. 공개적으로 좀 저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의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분도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거고 이분을 통해서 국내 극우도 자기 장사를 하는 거고 네. 여전히 정치적 또 법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윤상현 같은 윤 어게인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도 모스탄을 이용해서 자기 장사를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요. 네. 열심히들 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방송 중에 이런 이게 뭐 음모론도 거창하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방송 중에 이름을 언급하고 이 사람이 뭘 했고 이런 거 자체를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전광훈 목사 좀 많이 무시했고 저러다 사그라들 거야 하다가 이번에 보면은 네. 꼭 그렇지만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초장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 저런 사람 다루느냐. 어쨌든 이 모스탄 왜 이러는 걸까요? 이 국내 극우 세력과 저쪽 극우 세력이 아예 손잡고 그 뒤에는 또 보이지 않겠지만 엄청난 자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훈 이야기 하셨길래 제가 아까 정체 물어보셨을 때 전 딱 이게 떠올랐거든요. 그냥 영어 잘하는 전광훈이다. 아, 네, 네. 네, 이분이 말하는 게 뭐 정광훈이 저기 극우 세력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거가 차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걸 영어로 얘기한다 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 차이가 없고 저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윤 아지안 세력이 이게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냐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냥 이들은 맨날 나오면 성조기에 일장기에 이스라엘기 맨날 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막 엄청 영어 잘하고 미국 이렇게 엄청 찬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 헛소리여도 그냥 양복 입고 그리고 영어 잘하고 하니까 그냥 그것에 환호하는 겁니다. 그 공항에 나왔던 그 세력들 있잖아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 네. 그 가려면 차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서 뭐 이렇게 시청에 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2만 원 정도 들거든요. 지하철 비용도 비쌉니다. 네. 저는 이 사람들의
그 비용을 어디서 되느냐에 대한 네. 것도 좀 한번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리무진 버스 타고 간 사람도 네. 있을 테고 아예 그 은평제일교회 그 버스 또 대전에서 네. 버스 탄 데서 네, 맞아요. 데리고 갔었죠. 네, 왔을 거 뭐 응원 뭐 피켓이라던가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것도 분명히 저는 따져 물어서 그래서 어디서 이게 줄을 대고 돈을 내냐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현명 씨, 네. 뭐 모스단이라고 하는데 이 단현명 씨, 네, 한국 이름. 한국 단현명 씨가 지금 각종 강연 그리고 뭐 방송 뭐 등등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 아마 이게 공짜로 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 때도 델타 항공 비즈니스를 타고 왔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까? 네, 비즈니스. 서울시에서 네. 준 걸로 알고 있는.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왔으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네. 조사도 한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초청해서 그 김에 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건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북한인권 포럼의 공개 강연을 맡길 강연자로 모스탄을 섭외해서 항공권과 숙박권을 다 제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 문건을 본인 SNS에 공개했고 그 폭로가 이제 논란이 되고 나니까 네. 부랴부랴 이제 취소를 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람이 머물 곳 그리고 네. 이 사람이 타고 온 비행기 비용은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나갔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뭐 단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실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서울시에 대한 뭐 책임도 물어야 되겠죠. 네, 네. 그 대변인 계속 해주시면 네, 이 자금줄. 자금줄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와서는 일단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뭐 어디 교회에서도 네. 이렇게 어르신들 모여서 무슨 방문 판매하는 것처럼 뭐 강연을 했던데 이게 공짜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분 비자를 뭘로 받았냐? 그 여행 비자를 받았으면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C1이나 C4로 받아서 와야 돼요. 그럼 그 비자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적이 미국이다 하더라도 네. 저는 사실 공항에서 긴급 체포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네. 강연장에서도 어디서 그냥 빨리 붙잡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니 바로 그 부분이요. 지금 어떤 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굉장히 극우 뭐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이거 그림이 이상하다. 보통 이제 이 사람을 고발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등 있으니까 진보 단체에서 고발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보수 단체에서 했어.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마치 일본이 독도 문제 키워가지고 뭔가 소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일부러 보수 단체에서 고소해서 경찰이 고발하면 뭐 약간 피해자, 피해를 받는 사람처럼 해서 일을 키우려고 하는 일종의 전술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단체 이름이 자유대한 호국단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보수단체로 오랜 기간 활동을 했고 박근혜 씨의 석방 집회를 하거나 네. 늘 모든 집회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내걸고 있는 그런 극우 보수 단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 대상으로 모스탄을 고발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들여다보고 나서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네. 실제 이제 또 극우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그럴 수 하게 될 있죠. 거고요. 네. 실제 혐의가 있다라고 제기해서 뭐 검찰에 송치한다든지 경찰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사실은 진실 규명에 또 도움이 되는 거여서 네. 앞으로 이 경찰 입장에서 뭐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있는 그대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스탄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내용 중에 대다수가 네. 이미 과거 이재명 후보 시절에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죠. 거론됐던 내용이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로 허위로 판결이 났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허위로 네. 밝혀진 사안이라서 네. 경찰이 이거를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봐서요. 법대로. 물론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또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냐 이 고발권 자체가 물론 그렇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써먹겠지만 결론은 아마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모스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나 뭐 출국 금지, 네. 입국 금지라든지 네, 네, 네. 추방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방 좋네요. 추방. 네. 아니 어떻게 추방 보십니까? 말고 일단 우리가 구금을 해놔야죠. 구금이요? 네, 구금을 해놔야 그리고 되고. 또 네. 플러스 알파로 이 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네. 국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는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국인이 박찬대 의원이 그 지점을 잘 지적을 하셨던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이게 정치 활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 모스탄이 윤석열을 만나거나 네. 모스탄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정치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 민주당의 당대표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어제 처음으로 후보자 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 진짜 도움이 될 사람, 당대표 기호 2번 진짜 박찬대입니다. 저보고 가짜 당대표 후보라는 것은 아니죠. 지난 5년 동안 수석 대변인으로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최고위원으로 원내대표로 무수한 위험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 계엄군의 총으로 죽이려 할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입니다. 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두 분이 다 하신 말씀을 두 분 다 하셨어요. 네. 예, 예. 그 네. 당대표 시절에 뭐 지금 박찬대 우리 의원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와의 그 동지로서의 일과 또 정청래 의원이 또 동지로서 같이 이재명 대표를 지켰던 일을 그 두 분 함께 다 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친명 경쟁하는 건 무의미해요. 네. 두 분 다 친명이고 사실 민주당에서 친명이 아닌 분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도 좀 약간 조심스럽게 저 당원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 우리 박영시 에디터한테 모든 화살을 돌릴까요? 아니 저는 결국 이렇게 친명 경쟁은 저 무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당을 이끌고 그렇죠. 대표로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또 이재명 그 정부와의 결을 잘 맞춰서 네.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것인가는 정책 경쟁으로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그냥 인상평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항상 중국집 가면 짜장이 좋아, 짬뽕이 좋아. 네. 너무 고민되잖아요. 짬짜면이 있죠. 짬짜면이 있죠, 물론. 그래서 이 당원들도 너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 네. 좋은 선택지를 두 개를 두고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어제 이 두 분의 토론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의 토론회 치고는 조회수가 그렇게 막 많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그렇구나. 의미는 무엇이냐? 네. 동시 접속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면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요. 누가 해도 그냥 잘할 거다라는 판단이 민주당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토론을 막 그렇게 장시간 네네. 시청하신 분들은 없었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네. 누가 되든 어차피 둘 다 찐명이고 네. 둘 다 누가 되든 잘할 거라는 그런 당심이 있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얘기를 해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다만 이제 장면들을 좀 보면 어쨌든 누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정권을 잘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한 대목으로 많은 토론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찐명 경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저는 둘 다 찐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다만 실제 그 누가 더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을 잘 리드해서 네.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앞으로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당원이 55고 저기 여론이 30%죠. 네. 그리고 대의원이 15%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더 중요해서 이 두 분이 토론하는 것보다 어디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부분 다 유튜브를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상파 역시. 방송도 나가시긴 하는데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그 민주당원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채널은 막 두 번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누가 이 55를 사로잡느냐의 네. 싸움이라고 보고 네. 전당대회는 흔히 이런 표현합니다. 당심이 민심을 견인한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들 쓰죠. 네. 그래서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서요. 여론조사도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시점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뭐 두 분 다 뭐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 누가 하더라도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두 분 만나뵈면 이 말을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누가 해도 잘할 거다. 그래요? 내가 네. 더 잘해. 아니 내가 왜 더 어떻게 잘하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더 얘기를 해? 네, 뭐 다 이제 그렇게 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제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집권 초고 네. 우리가 그 전에는 야당이었어요.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의 모습과 이제 여당이었을 때의 모습은 좀 분명히 달라지긴 해야 되거든요. 네. 야당이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당시는 특히나 가장 최악인 윤석열 정권에서의 야당이었을 때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그 이재명 정부의 여당으로서의 그
민주당의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여당의 역할에 맞는 대표가 누군지는 우리 당원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이제 이런 경쟁을 펼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당원이셔가지고 부담스러우실까봐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이게 그 네거티브 경쟁이든 포지티브 경쟁이든 간에 이게 뭐 너무 과열되거나 네. 갈등이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상처가 남은 다음에 전당대회 이후에 당원들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일만 아니라면 네. 어떤 식으로도의 경쟁이나 파이트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경쟁이 좋겠죠. 네. 그래서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량이나 자질이나 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는 좀 더 포지티브한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실제 국무위원을 맡고 있거나 장관직에 올라가거나 실제 이재명 대통령 아주 가깝다고 거론되는 사람들조차도 네. 과거에 뭐 노무현을 욕한 적이 있다라든지 뭐 문재인을 욕한 적이 네, 있다라든지 다 그런 전례들은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기준을 놓고 판단한다면 중요한 건 자질과 역량에 대한 판단이고 나는 이 후보가 왜 좋은지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랄까 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네.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일부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한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당대표 간의 그 어떤 당원들 지지하는 당원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좀 과열된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지금은 약간 인천 기간이어가지고 사그라들긴 했는데 네. 나중에 또 이것이 네거티브 경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약간 당원들 요새 약간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거죠? 그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을 때는 민주당이 1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2번. 뭐 이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V를 못했습니다. 아. 항상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렇구나. 근데 요새는 맞아요. 아주 마음껏 V를 합니다. 아. 그냥 지금 선거가 있는 게 우리 민주당 네. 선거밖에 없으니까 네. 뭐 지금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 V도 요새 마음껏 하더라. V 뭐 앞으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예, 막 옆으로도 사진 하고 막 사진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찍습니다. 네. 로봇 태권 V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 3번이잖아요. 그럼. 그러네 또. 그러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동안 손가락을 너무 억누르고 네, 있어가지고. 억누르고 있었어요. 다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된 아이고. 관계로 네, 벌써 지났어요, 시간이. 네. 우리가 그 인적 쇄신 대상 송원석, 나경원, 윤성현, 장동혁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네. 그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 이거는 할 필요가 아니, 없습니다. 어차피 네. 다 인적 대상입니다. 아, 저쪽. 이 어차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내걸었지만 그냥 사실상의 내정치고요. 그러니까 윤희숙의 내정치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그 이번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여기도 다, 책임이 다, 있지만 다.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네. 자, 일단 권성동이 없어. 권성동, 권성동 빠지지 권영세, 않았어요. 이철규, 윤한홍 이런 사람을 언급해야 돼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그 눈치 코스프레 보다가. 하는 겁니다. 네. 네. 이분도 손가락 운동이나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윤희숙. 저희가 안 한다고요. 네.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네. 쇼미더민심이었고요. 박영식 에디터님 그리고 임세은 대변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